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긴축 우려가 깊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외에서 급등하면서 분위기를 또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와 함께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기자, 지금 시간외에서 넷플릭스가 7% 넘게 올랐더라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였나요? 사실 실적 자체는 월가의 컨센서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좋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는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들뜨게 만든 것은 이제 신규 가입자 수인데요. 당초 시장은 한 460만 명. 지난 실적 발표 때 넷플릭스 자체 전망치는 450만 명이었는데 이보다 70%더 많은 766만 명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작년에 사실 신규 가입자 감소하면서 얼마나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1년 만에 좀 상황이 반전된 거네요. 네, 이제 전 세계 구독자도 2억 3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실적을 보면 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한 1.8% 늘어난 78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와 상당히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네. 다만 이 주당 순이익이 12센트에 불과했는데 그렇네요. 당시 이제 원래 당초 시장에서는 한 55센트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그것만 보자면 어닝 미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넷플릭스는 광고 기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았고요. 또 이 새로운 요금제가 이전에 넷플릭스를 끊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어떤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넷플릭스 주가 시간외 거래에서 6.8% 증가했고 넷플릭스 주가를 보면 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30%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예. 여기에다가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금제도 물론 한몫했겠지만 중요한 건 넷플릭스의 킬러 콘텐츠의 성과일 겁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는 더 글로리가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3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속 기다리고 시원한 있습니다. 복수가 나올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세계적으로는 이제 웬즈데이가 새로운 시리즈로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그 팀 버튼 감독의 작품이죠? 맞죠. 이 만화 아담스 패밀리의 스핀오프 버전인데 해리포터에다가 하이틴 로맨스까지 적절히 섞여 있는 드라마입니다. 또 영화 나이브스 아웃의 속편 글래스 어니언 그리고 해리 왕자 부부의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해리와 메건 등이 이 글로벌 가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실제 넷플릭스는 자체 컨텐츠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있는데요. 올해 콘텐츠 투자에만 1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란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 2021년 대비해서는 57% 증가한 규모고요. 뉴저지에 37만 평 규모의 첨단 스튜디오도 제작하고 있는데 미 동부의 할리우드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동부의 할리우드 사실 이 정도 투자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실적 발표랑 같이 나왔던 소식이 창업자, 그러니까 CEO의 은퇴 소식이었습니다. 네. 넷플릭스도 사실 여기에 맞춰서 좀 새로운 모습을 기약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OTT 산업의 개척자라 불리는 예. 리드 헤이스팅스가 25년 만에 경영에서 물러나 회장직만 유지하겠다, 경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지금이 승계를 완성할 적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후임 CEO로는 현재 최고 운영 책임자, 그러니까 CEO를 맡고 있는 그렉 피터스가 새롭게 합류해서 이미 공동 CEO를 하고 있는 테드 서렌도스와 함께 넷플릭스를 이끌게 됩니다. 이 그렉 피터스 신임 공동 CEO가 특히 이 광고 요금제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CEO가 발표된 이후에 첫 실적 발표에서 계정 공유에 대한 별도의 요금제를 곧 실시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계정 공유 같은 경우 단속도 올해 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넷플릭스는 확실히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좀 확정한 것 같네요. 네, 월가에서도 이 계정 공유를 단속하는 것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주들에게 보낸 레터를 보면은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할 때 쓸 수 있는 플랜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정 공유는 이제 구독 증가를 잠식하는 주요 원인으로 계속 꼽혀왔었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현재 한 전 세계에서 1억 개 이상의 계정이 가족 이외의 공유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유료 공유 플랜의 일부 국가, 현재 칠레와 코스타리카 그리고 페루 등 남미에서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추가 하위 계정에 대해서 한 3불 정도를 더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진적인 수익도 냈고 이익 창출도 있고 가입자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4월에 발표해서 2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고요. 넷플릭스는 1분기보다 2분기에 순수한 유료 신규 가입자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면서 최소한 16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시했던 컨센서스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먼저 넷플릭스가 이번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4% 늘어날 것이라 봤는데 네. 월가 원래 예상치가 한 2%였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가속화될 그러네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매출 기대치는 81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달러 82센트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당 순이익이 아까 봤지만 특히 좀 부진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는 더 확대될 거라고 네. 봤죠. 그리고 월가 평가도 좀 볼까요? 월가 평가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광고 기반 요금제 그리고 계정 공유 단속 효과로 강력한 콘텐츠까지 더해져서 가입자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목표가 400달러 여전히 뒀고요. 현재 네. 주가가 한 315달러 수준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도 TV 광고의 대부분을 넷플릭스가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차지할 것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고 또 목표가도 385달러로 올렸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좀 예상치 대비 부진했었는데 이제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까지 제시를 한 넷플릭스였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실적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실적의 키포인트 지금 보셨다시피 월가 예상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 부분입니다. 유의하시면서 실적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